빨간 국물 위로 보글보글 기포가 피어난다. 햄과 소시지가 팬에서 지글지글 몸을 뒤척이고 김이 오른 냄비 가장자리로 라면 사리가 느리게 풀린다. 젓가락이 스르르 건져 올린 한 숟가락. 입술에 닿는 순간 매콤한 숨결이 코끝을 간지리고 이내 깊고 둥근 감칠맛이 혀끝에서 심장으로 번져간다. 부대찌개. 이름만 들으면 그저 한 냄비 푸짐한 찌개 같지만 이 한 그릇에는 사람들의 시간과 지도가, 웃음과 상처가, 겨울밤의 추위와 아침 햇살의 다정함이 함께 눌러 담겨 있다. 할머니는 늘 말하곤 하셨다. 처음엔 살자고 끓였지. 근데 어느 날 보니 같이 살게 하는 맛이 됐더라. 그 말 속에는 70년이 넘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운 뒤 사람들은 다시 걸어야 했다. 집은 무너지고 밭은 메말라 시장엔 빈 바람만 돌아다니던 그 시절, 의정부와 동두천, 용산 같은 동네에 붙은 낯선 철조망 너머에서 통조림과 베이크드, 빈 햄과 소시지 같은 이름 모를 식재료들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모아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그러했듯 낯선 것을 우리 것으로 끌어안는 마법을 알고 있었다. 김치와 고춧가루의 불빛, 멸치 육수의 깊이, 두부의 온기를 데려와 그 낯선과 한솥에 살며시 앉혔다. 그렇게 탄생한 국물은 뜨거웠고 국물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숨을 나누며 희망을 품었다. 전쟁 뒤 미군 부대 인근에서 흘러든 가공육과 한국 재료가 운명처럼 만나 부대와 찌개가 한 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음식을 부대찌개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한여름 저녁, 장판 냄새가 가라앉은 주방에서 젊은 주부가 김치를 송송 썰고 있었다. 옆에서 나이가 숟가락으로 냄비 뚜껑을 두드리고 창밖에선 시장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낯선 재료들을 우리 입맛으로, 우리 살림으로, 우리 가족의 저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고춧가루 한 줌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리고 마늘을 빻아 넣고 두부를 사각사각 썰어 담았다. 낯선 햄과 한국의 양념이 만나는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국물의 색이 달라졌다. 김치의 상기가 둥그러지고 고춧가루는 붉지만 거칠지 않게 빛났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던 아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맛있어. 그 짧은 말 속에는 오래 미뤄둔 안도의 숨이 생존을 넘어 삶으로 향하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밥상 위의 온기가 비로소 사람을 사람 곁으로 데려오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음식은 더욱 풍성해졌다. 라면 사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이 그 국물 속으로 들어와 국경과 시대의 경계를 가볍게 넘었고 1960년대의 어떤 저녁 이후로 부대찌개는 라면과도 서로 기대는 법을 배웠다. 가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위로와 유머를 품은 국민찌개로 거듭났고 1987년 스팸이 합법적으로 식탁에 오르면서 생존의 음식은 서서히 1호의 국물이 되었다. 빨간 냄비는 오랫동안 저녁의 심장처럼 집집마다 두근거렸다. 어느 날은 이 찌개가 존슨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1966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용산의 한 식당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김치 대신 배추잎을 넣고 치즈의 둥근 맛을 아낌없이 풀어내던 그 방식. 이름은 이국적이었지만 국물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을 돌았다. 이름 하나를 두고도 사람들은 오래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그 시절의 문화적 혼종을, 어떤 이는 상처와 창조의 묘한 결을 떠올렸다. 그래도 밥상 앞에서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어 서로에게 묻곤 했다. 국물 좀 더 줄까? 무심한 듯한 그 질문이 사실은 괜찮니? 오늘? 이라는 안부였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의정부의 오래된 식당 간판 아래에는 세월이 눌어붙은 냄비 자국이 있다. 처음엔 길모퉁이 포장마차로 시작해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주방의 불이 세대를 건너며 오늘의 식당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나중엔 사람들을 위해 끓였어요. 그 말에는 손을 움직이는 이유가 바뀌는 순간의 서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똑같이 끓여도 삶이 다르면 맛 또한 다르게 완성된다는 걸 국물은 알고 있었다. 국물은 사람을 데려온다. 추운 날, 먼 길을 돌아 들어온 아버지의 어깨를 데려오고 고단한 하루를 비밀처럼 숨긴 어머니의 눈웃음을 데려오고 말수가 적은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수줍은 아이의 웃음을 데려온다. 한 숟가락 국물에 우리 집의 사계절이 녹아든다. 봄날의 쑥부쟁이 같은 미소, 장마철 장독대의 고인, 빗물의 반짝임, 초가을 햇볕 아래 마르는 고추의 빨강, 겨울밤, 부엌 창틀에 내려앉은 서리의 하얀 숨까지. 부대찌개는 늘 그렇게 국물로 시간을 이해하고 재료로 사람을 이해했다. 햄이 낯설면 김치를 불러오고 소시지가 외로우면 두부를 안쳤다. 마늘은 향으로, 고춧가루는 온기로, 파는 대화의 시작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 낯선과 익숙함이 한 냄비에서 어깨를 맞대면 그건 이미 우리 것이 되었다. 바깥 세상이 거칠고 파를수록 주방의 불은 천천히 여물어야 한다. 냄비가 끓는 동안 우리는 식탁불을 펴고 그 위에 국그릇과 수저를 올려둔다. 찌개는 늘 속도를 늦추는 연습을 시킨다. 빨리 먹는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한 소끔 더 우려내야 깊이가 생긴다는 걸 가르쳐준다. 라면 사리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떡을 너무 일찍 넣어 퍼지게 만들지 말자. 고기도 채소도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 먼저 도착한 마음이 끝까지 따뜻하기 위해서는 늦게 오는 마음을 기다려주는 국물이 필요하다. 이 국물은 나라 밖으로도 흘러나갔다. 어딘가의 해외 식당에서 한 조각 치즈가 부드럽게 녹아든 국물이 안녕하세요 대신 인사를 건넨다. 스팸이라는 이름이 그 나라에서는 오래된 농담거리였고 가난의 은유였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그 재료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했다. 싸구려라는 오해를 부드러운 진심으로 달래고 비급이라는 편견을 따뜻한 저녁으로 바꾸는 일. 음식은 늘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다시 정의한다. 부대찌개도 그러했다. 상처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많은 이의 위안을 책임지는 음식이 되었다. 불편한 과거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되 그 위에 우리의 내일을 끌어올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찌개가 가진 가장 겸손하고도 단단한 품격이다. 어느 여행자는 의정부의 골목에서 밤늦도록 국물을 떠먹었다고 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금속성 울림이 진동했고 그때마다 오래된 골목의 숨소리가 조금 더 생생해졌다. 여긴요, 국물에 이야기가 많아요. 식당 주인의 짧은 말이 길게 남았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부대찌개가 있다. 누구에게는 쓰디썼던 어린 날의 방학이고 누구에게는 군복 냄새가 밴 청춘의 기억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처음 월급날 친구들과 나눠 먹던 뜨거운 밤의 추억이다. 모두의 국물은 다르지만 각자의 저녁은 한 솥에서 끓는다. 그래서 이 음식 앞에선 세대가 섞이고 계절이 섞이고 낯섦과 익숙함이 섞인다. 서로 다른 삶이 같은 국물에서 조금씩 둥그러지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찌개를 사랑하는 이유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식탁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 우리는 국물을 한 번 더 데운다. 그 사이 아이는 상추를 씻고 어른은 대접을 덮인다. 라면 사리는 마지막에 넣기로 한다. 거품이 조금 올라오면 약불로 낮추고 서로의 표정을 한 번씩 살핀다. 오늘은 어땠어? 조금 힘들었어. 근데 괜찮아. 짧은 대화가 국물처럼 깊어진다. 마지막 한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스칠 때 우리는 안다. 내일의 피곤함도 지난날의 그늘도 이 국물 앞에서 잠시 쉬어갈 거라는 것을. 국물은 내일도 우리가 서로를 불러낼 수 있도록 식탁에 작은 불씨를 남겨준다. 그리고 그 불씨로 우리는 다시 음식을, 사람을, 하루를 끓일 것이다. 부대찌개는 이제 한 시대의 자네가 아니라 한 시대를 건너온 위로다. 낯선 것을 품어 우리 것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고,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맛있다는 걸 매번 상기시키는 벗이다. 그러니 다음번에 이 찌개를 앞에 두면 잠깐 고개를 숙여 국물의 표정을 보자. 붉지만 다정한 색, 뜨겁지만 사나움 없는 김, 떠들썩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소리, 그 위에 얹힌 치즈 한 장의 유머, 라면 사리의 철없는 낙천, 두부의 착하고 둥근 품성, 김치의 선선한 뒷심, 파의 밝은 농담까지, 이 모든 것이 한솥에서 고루 섞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절망을 끓이면 희망이 된다는 오래된 기적을. 오늘의 숟가락이 바닥을 긁는 소리로 이야기를 마친다. 국물 더 줄까? 그 무심한 질문에 숨어있는 마음을 우리는 이제 안다. 괜찮아? 오늘 부대찌개의 이야기였다. 내일도 우리 밥상에서 계속될 이야기다.